안녕하세요. 2022년 6월 9일 첫 방송을 녹화합니다. 어, 일단은 가제인데요. 반백 주린이의 탐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려 하고요. 뭐 주린이라는 단어에서 아시겠지만 주식 관련 컨텐츠입니다. 저는 뭐 나중에 또 자세히 소개할 시간이 있겠지만 일단은 1972년생이고요. 이름은 하우승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라 여러 가지 어설프고요. 뭐 조금씩 해가면서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 밀판 부분들은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학력은 학부까지만 했고요. 그래서 좀 지식이 얄팍합니다. 어, 그래서 지식 제조나 뭐 도매상은 안 되고 일천한 지식이니까 소매상 그 대신 좀 소비자 접근성이 강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합니다. 전공은 경영학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경영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케팅도 있고 MIS도 있고 한데 저는 재무회계를 했고요. 부전공으로는 경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타겟 대상은 뭐 중학생이라고 하면 너무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고교 이상 경영경제 비전공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좀 바람이 있다면 좀 보시는 분들의 반응이 있어서 제가 기획한 유료 컨텐츠까지 가볼 수 있을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처음 방송 내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전 경제 상황을, 그러니까 주식 관련 콘텐츠지만, 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 요즘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을 올려놨는데, 현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분은 왜 계속 그 이자를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경고성 발언들 강하게 하시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현 경제 상황을 짧고 굵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찾은 그림인데요. 뭐 남성분들은 제식 훈련하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 명을 기준으로 잡고서 양팔 간격 나란히 하면 주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간격을 맞추게 되죠. 이 상황에서 기준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잡히면 이 주변 사람들부터 위치를 잡고 그 외곽 사람들씩 하나둘씩 잡아가는데 기준이 흔들린다. 이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기준이 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이게 핵심인데 결론은 모두가 힘들어지고 짜증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처럼요. 미 소비자 물가 뭐 약자로 CPI라고 하나요? 40년 만에 7%가 뭐 작년 동월 대비겠죠. 최고의 기록이다. 40년 만에.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 있지 않았던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3월 기준인데 미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영국도 30년 만이고 유로존도 집계 이래 최대라고 하네요. 앞에 선진국들은 그래도 양반인 것 같은데요. 터키는 61%, 여기는 이제 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도 뭐 10%는 넘는 이자율 같은데 환율 문제까지 겹쳐서 물가 상승률이 더 크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까 그 양팔 간격 나란히 하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후진국이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고통이 더 심한 상태입니다. 오늘 저기 KBS 글로벌 이티라는 경제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와, 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뭐 미국에서는 이제 저기 소매 가격이 차이가 클때 가장 비싼 데가 갤런당 9.6달러야. 이거를 리터로 환산하면 3,194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보통 제 기억 속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휘발유 같은 경우 한 1,600원 할 때 900원 정도가 세금이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 비싼 그 휘발유 가격이었는데, 미국이 보통 우리나라에 뭐 많으면 반, 적으면 3분의 1 정도로 가늠하고 있었는데 3,194원?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석유 가격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요새 그 인플레이션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 이 보면은 이 저기 이미 전쟁이 발생한 2월달, 올 2월 전에부터 많이 올라와 있었고, 뭐 천연가스 석탄 가격도 그렇고 비철금속 곡물 가격도 이미 거의 뭐 8, 90%는 뭐 전쟁 전에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물가가 오른 걸까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석유, 원자재, 곡물 가격, 글쎄요,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리겠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금리가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2조 손실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주가도 폭락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2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누군가 또 협박?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떠들고 있어요. 점점 혼란스럽기만 해져갑니다. 뭐 물론 주가 하락이 금리 인상 때문만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거의 50% 이상 362달러에서 지금 198달러 뭐 거의 반토막 났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주가도 뭐 오른 만큼 토해내듯이 이 역시도 뭐 거의 반 정도, 반은 아니도 한 30% 이상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가 거의 글로벌하게 독점적으로 운영되다가 디즈니나 애플에서도 OTT 플랫폼 서비스를 하니까 당연히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 세계 1위 전기 자동차 업체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서 현대 전기차가 그 테슬라를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따라잡았고요. 뭐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자동차 강자들 포드 계열, GM 다들 하니까, 그리고 성능 차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뭐 또 물론 테슬라 매니아층에서는 그 비교할 불가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테슬라 전체 그 마켓시어 같은 경우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뭐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제가 다 채권과 주식을 설명할 때 그 이자율 관계를 같이 산정할 때 이자율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를 뭐 따로 설명하겠지만, 뭐 문제는 그 경제 현상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그 발현되긴 하는데, 무조건 물가 상승, 금리 이렇게 그, 그 책임을 묻거나 그 원인을 그 100%라는 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가정을 한번 해보죠. 우연히
배 농부와 사과 농부가 만나서 서로 이제 뭐 좋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1년에 100개씩 배와 사과를 교환하자, 이런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매년 100개씩 사과 배를 이제 바꿔서 먹었는데요. 바꾸어 먹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한쪽에서는 좋은 사과를 보냈는데 배를 보낸 쪽에서 뭐 흠이 나거나 아니면 작황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사이즈가 작거나 볼품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그냥 수년간 꾸준히 그 사과와 배를 이제 바꾸었고, 만약에 한쪽에서 이제 뭐 품질이 안 좋으면은 뭐 좀 개수를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부적인 그 조건들을 이제 바꿔 먹었다고 치고, 그러다 어느 해에는 배가 엄청나게 풍년이 들고 사과가 엄청나게 흉년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풍년이 든 배는 너무 가격이 폭락을 하고 사과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100개씩 교환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런 귀한 것과 흔한 것, 이 관계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교환, 거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과 배농장에서 과거로 갑시다. 잠깐 가보죠. 1945년 2월 5일 루즈벨트 대통령, 처칠, 그 다음에 스탈린 셋이서 지금 현재 크림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의 얄타라는 곳에서 2차 대전 이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셋이서 만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집트 갔다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드 국왕을 만납니다. 이 사우드 국왕이 이때 어떤 내용을 루즈벨트가 합의를 하냐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책임져 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판매 운영권을 미국에 넘기는 그런 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과 농부와 배 농부가 뭐 바꿔먹기로 약속하듯이 그런 식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드 국왕이 뭐 부인이 한 20여 명 되고 그 밑에 아들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사우드 국왕 자식들끼리, 형제끼리죠, 순서대로 이제 왕위를 세습하다가 요 빈살만 왕세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의 형제간 세습에서 부자 세습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뭐 왕족들을 호텔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뭐 빈산만 왕세제 자기 비판하는 언론인을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미국 할아버지가 약속한 미국과 사우디아의 약속이 변화의 조짐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사우디 리알화는 페그제라고 그래갖고 미국 0.27달러랑 사우디 1리알이랑 고정 환율제로 할 정도로 미국 경제와 사우디 경제는 석유를 매개로 해서 강력한
그 약속 관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오페크 국가들이 그 자기네 그 석유 산업을 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가격 정책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한 그 배럴당 50달러가 넘어갈 경우에는 석유를 대체하려는 그 뭐 요새 뭐 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각 석유가 나오지 않는 국가들이 이 연구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50달러를 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기술 변화가 빨리 일어나면 석유를 팔 기회를 잃어버리니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세일 오일이 나오니까 걔네들이 그 똔똔대는 손익분기점이 한 35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35불 이하로 해가지고 그 세일 업체들을 고사시키려는 작전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여기 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외환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초창기에 수요가 또 급감을 하게 되면 가격이 또 그 35달러 이하 뭐에서 15달러까지 빠지기도 하고 또 이 석유를 저장하기 위해서 유조선을 빌려가지고 배에 띄워놓는데 이 시장이 수요가 급격히 줄면은 그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거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조선 그 배를 빌리는 값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재고가 많을 경우에는 뭐 바다 위에 있는 유조선의 그 유가가 그냥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헬리콥터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달러를 뿌립니다. 달러를 마구마구. 미국이 뿌리고 중국이 뿌리고 일본이 뿌리고 여기 또 어딘가요? 유로도 뿌리고. 미국의 경우는 2002년 닷컴 버블 때, 그 다음에 모기지 론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 아시죠?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때 또 뿌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뿌리고, 뭐 아까랑 반복되는 그 사진인데요. 내용인데, 미국이 뿌리니까 달러를 많이 찍어 발행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수출을 위해서 자기네는 발행을 안 하고 미국만 발행을 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우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잃어버린 30년 이래가지고 워낙 수요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화폐를 찍어서 수요를 독려하기 위해서 계속 달러를 찍는 거죠. 각국이 다 경쟁적으로 화폐를 찍어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돈이 흔해지고 나머지 부동산, 원자재, 식량자원 뭐 이런 것들이 다 값이 올라버리죠. 채권도 올라버려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요 이미지들은 뭐냐면 그냥 구글에서 투자할 곳이 없다라고 검색을 하면 뜨는 그 이미지들입니다. 너무 많은 자산들이 값이 올라버리다 보니까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폭락의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좀 불안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현금 176조를 갖고 있는 워렌 버핏인데요. 투자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돈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으니까 뭐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코인을 투자하다가 이렇게 뭐 누나처럼 폭락을 해서 한순간에 자기의 자산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100달러가 99.9% 폭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 루나 코인이랑 뭐 그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99.9%가 100달러짜리 미 화폐가 달러가 99.9% 폭락하면 10센트가 됩니다. 이 10센트는 뭐냐면 100달러를 찍기 위한 종이값과 인쇄비가 한 10센트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 10센트짜리 인쇄비와 종이값을 가지고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데, 최근 근자의 코로나 같은 경우는 미 의회에서 6조 달러를 그 6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를 시켜갖고 4조 달러, 우리나라 돈 뭐 4,466조, 중소기업 지원 1,338조, 직접지원금 896조, 실업급여 787조 마구마구 찍는 거죠. 100달러짜리 달러를 10센트로요. 그러니 달러를 그렇게 찍어대니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있을까요? 김병익 교수 말씀으로는 작년 3월 대비 물가 상승이 8.5%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작년에 1달러로 산 물건을 올해는 1.85달러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달러를 올 3월까지 가만히 놔두면 달러 가치는 7.8% 손실. 그러니까 작년 1달러가 올 3월에는 그냥 0.92달러로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이제 달러 가치가 7.8%가 없어져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를 1달러가 아닌 170조 워렌 버핏을 경우에 적용해 보면, 그 돈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한 해가 지나면 176조가 162조가 되는 거고, 이게 한 해 14조의 손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할 곳이 없는 겁니다. 왜? 거기다 투자하면 더, 뭐 루나코인처럼은 아니지만 더 값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 화폐를 많이 찍어낸 게 그 달러만이 아니라, 그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그 마르크화를 하도 많이 찍어갖고 이렇게 휴지조각이 되는 적도 있었고요. 1조짜리 동전, 뭐 이렇게 뭐 돈을 쌓아놓고 애들이 놀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란 한 개에 800마르크 하던 게 12월 달에요. 그 12월 달 돼서 3,200억 마르크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400만 배? 하여튼 뭐 워낙 화폐를 많이 찍어나니까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유사한 사례로 아프리카도 있었지만, 최근 유명한 건 이제 베네수엘라도 돈을 많이 찍어서 이제 휴지 하나 살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닭 한 마리 사는데도 이만큼의 화폐, 뭐 리아카를 싣고 가야 될 정도로 물가가 올랐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달러를 마구 찍어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 달러에는 이렇게 10 in gold coin,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준다. 각국이 금을 교환하는 게서 교역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35달러면 1온스, 그러니까 1온스는 한 28g 정도 되는데, 이 미국 달러 35달러는 그 1온스로 교환을 해 주니까, 이 각 국가 의 교역에서 금을 가지고 교환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가지고 교역을 했다가 그 가지고 있던 달러를 나중에 미국 가서 금 1온스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우리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럼 각국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 전에 자꾸 뭔가 미심쩍게 미국이 좀 달러를 많이 찍어낸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물론 이제 2차 대전 때는 그 미국만이 생산력이 있으니까 유럽의 금을 전쟁 물자랑 식량을 공급해주면서 미국의 금을 거의 다 유럽의 금을 미국으로 거의 다 가져와서 미국이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달러는 많이 찍어내고 그러다가 이제 의심스러우니까는 달러를 미국에 갖고 오면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저기 바꿔주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더 이상 안 바꿔줄래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달러 화폐에 돈을 금으로 바꿔준다 이런 문구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In God we trust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 뭐 이런 그냥 애매한 무책임한 말 그냥 종이 쪼가리만 갖고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자 국제교역은 1, 2년간 엉망이 되고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석유는 달러만을 받겠다. 그러면서 달러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죠. 금으로 바꿔주지 않아도. 그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지 석유를 살 수 있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회복은 됐는데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냥 몸 일만 생기면 닷컴 버블이니 부동산 버블이니 생기면 달러를 찍어내서 버티던 것들도 이젠 한계에 다다란 거죠. 거기다가 미국의 생산력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뭔가를 사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구글이나 뭐 아이폰을 사온다든가 미국 서비스 쓴다든가 그 대가로 달러를 지불하는데 미국 생산력 자체가 이렇게 감소 상태가 돼버리면 달러의 가치는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삼성 반도체 공장 가서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물론 페북이 좋아서 이제 번역까지 다 해주는데 대한민국의 삼성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미국 텍사스에서 또 만들어준다. 자기네가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네 땅으로 이제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손 가리키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달러 벌러 가자. 살 길은 오직 수출이다. 워낙 수출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월별 수출 통계 자료가 전 세계에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빠르게 집계되는 통계고 이게 보시면은 2020년 4월 수출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증감률이 나오는데 이거는 금액 표시 단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물량은 좀 늦게 집계가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원유 수입 가격이 97%가 늘었고요. 전년 동월 대비. 그 다음에 석유류, 그러니까 원유를 가공하면서 석유 제품류를 만든 게 그게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수입액은 원유로 97%가 늘고 수출 석유 제품은 93%인가 그 금액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양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상으로 이제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현실은 그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 외화 자산을 71%에서 59%로 줄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돈을 가지고 뭐 석유도 사고 식량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산업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투자도 하고 했었는데 그 과거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출 전략 중심 그래서 그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그거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달러를 벌어서 뭐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는 그
과거의 방식이 아닌 오히려 이 각국들이 그냥 우리 달러 필요 없다. 물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자기네 화폐 가치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달러가 이제 치솟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 아까 뭐 처음에 앞에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40년 만에 뭐 30년 만에 뭐 이렇게 막 그 인플레이율이 엄청 높아지는 상황들이 전대미문, 과거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상황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미 연준에서는 더 이상 그 달러 가치가 그 불씨를 받으면 뭐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나 사례나 뭐 아프리카 사례나 뭐 베네수엘라 같이 달러 기축통화로서 큰 역할을 했던 달러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위기감을 느끼니까 그 달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금리도 올려야 되고, 그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그 저기 양팔강력 나란히 하는 그 저기 군인들 사진 제가 올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피곤해만 지는 거예요. 아까 그 뉴스 KBS 그 방송에서도 오늘 이걸 녹음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도 미국 휘발유가가 안정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금리를 올리고 있어도.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피곤해지는 삶이다. 그리고 전 세계 70억 인구가 피곤해지는 삶이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저기 형편이 어려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굶고 있잖아요. 거기다 전쟁까지 도 발생을 해가지고 교육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답은 없어요. 그냥 피곤해진다는 걸 그냥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눈을 부릅뜨고 현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 일단은 보류해야 될 타임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고요. 일단은 현재는 전 세계가 그 뻑하면 뭐 위기다 하면 그 달러 찍어내는 버릇 때문에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 이 가치의 변동, 아까 그 저기 기준점, 기축통화 이게 흔들리면서 모두가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길고 멀리서 관조를 해야 되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현상을 직시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